봅시다. 판소리. 판소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37쪽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진도 시작이죠. 판소리 237쪽에 판소리. 시험이 잘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가 돼요.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소설에는 딱 맞진 않는데 저는 여기다 넣었어요. 어떤 책에서는 이제 운문 파트에다 넣기도 하고 뭐 어떤 교재에서는 얘를 갖다가 이제 극문학, 공연예술 양식이니까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는 넣었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판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로 이렇게 설명해 줄 텐데 판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렇게 재미있는 글로 좀 보시려면은 그림하고 보시려면은 제 블로그에 절대로 블로그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지 못하는 얘기나 추가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블로그에다 올려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판소리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옛날에 이거는 이제 수능 쪽 자료인데 수능 쪽 거기서 이제 보면은 좋은 자료로 비문학 지문으로 판소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비문학으로 쭉 그림하고 설명한 다음에 그걸 문제로 이렇게 뽑아낸 그런 지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넣어놓은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걔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읽으면 이왕이면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고 해설도 다 넣어놨어요. 별로 부담은 없을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쭉 모여 있어요. 옛날에는 좀 원형의 형태로 모여 있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고 옛날에 판소리는 남자만 합니다. 절대 여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자만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광대이자 소리꾼이죠. 광대이자 소리꾼이죠. 창자라고도 해요. 적어두세요. 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창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자라고도 합니다. 창자의 기본적인 요건이 이제 한복 입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채를 들어야 돼요. 부채는 필수예요. 부채 필수입니다. 판소리에 보통 사물놀이가 붙지는 않아요. 사물놀이는 징, 장구, 북, 그 다음에 꽹과리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물놀이가 붙지는 않고 이제 판소리 옆에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북을 쳐주는 그런 뭐 있냐면 이제 고수가 붙어. 이 사람이 고수예요. 고수. 이 사람은 고수다. 그런 고수가 아니고 고수예요. 고수.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수를 붙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판소리도 공연예술 양식이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지만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렇고 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딱 모여 있어요. 뒤에 모여 있고도 막 하고 그래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원형의 형태를 취하니까. 그리고 관객이 필요해요. 관객. 그래서 외웁시다. 판소리의 세 가지 요소라면은 광대, 고수, 관객. 창자, 고수, 관객 이렇게 하는데 판소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광대하고 고수죠. 그리고 이제 판소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노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제 소리합니다. 소리. 우리는 소리한다 그래요. 노래한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보통 소리한다 그래요. 소리. 소리가 노래 파트예요. 춘향가 한 대목 이런 식으로. 그치? 춘향가에서 사랑가 한 대목. 그 다음에 흥보가에서 박타령 한 대목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판소리는 이렇게 보면은 어때? 첫 번째가 공연예술 양식이에요. 공연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죠? 소리한다 그래요. 우리는 소리한다고 합니다. 외워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된가 하면은, 연기가 있어요. 연기. 소리를 담당하는 연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안일이에요. 안일이. 따로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말하고 사설을 통해서 연기하고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대사를 치는 부분이 바로 안일이에요. 안일이. 하였는디? 자, 시작하였는디? 털컥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발림 또는 덜음새라고 해서 이 창자가 이렇게 흔드는 부채를 흔드는 모양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걸 발림이라고 해요. 너름새라고도 해요. 너름새. 그리고 이제 이 창자하고 고수하고 관객하고 주고받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추임새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옳거니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전통 공연 한번 직접 공연 보러 간 적 있어요? 재밌는데 너무 이게 유리돼 있어.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들 뭐 춘향가의 한 대목 들어본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만약에 그런 거 나오면 바로 틀죠. 이 토요일 날 낮에 보통 국악 한마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런 거 나오면 바로 틀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과 현대 퓨전 음악이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구 유명한 가수다가 나와가지고 현대 음악 할 때는 좋지만은 국악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요 한 소절은 바로 틀죠. 다른 채널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인 쪽이라서 모르니까 그런 긴 하지만은 이게 원래 이제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추임새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추임새 할 때, 자, 여러분들, 내가 창자, 소리꾼. 그러면은, 자, 추임새 알려줄게요. 자, 이제부터 추임새를 내가 만약에 부채를 들면 잘한다. 아니면 만약에 오른쪽, 왼쪽 손을 들면은 옳거니.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면 예쁘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서로 추임새 약속을 해요. 원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수험생활 끝난 다음에 가세요. 그 주말 같은 때 사람들 많이 몰리는 그 민속촌 가면은 그런 데서 상시 공연이 벌어지고 그래요. 아니면은 국립민속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상시 공연이 있죠. 그 추임새라고도 하고 더듬은 이제 애드립이라고 해서 요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출제됐죠. 여러 번 출제됐죠. 얘기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근대 개화기로 넘어서면은 이 판소리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당연히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인기를 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가수에 집중되지.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한동안 트로트가 인기가 없었거든. 내가 어린 나이 때는 트로트 되게 인기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트로트가 안 하다가 댄스 가수 붐으로 들면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지. 그러다가 지금은 트로트 인기잖아요. 한때 무슨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로트가 막 인기를 끌다가 당연히 트로트가 대중화되면 누구로 가게 돼요? 가수로 가게 되죠. 누구? 임영웅, 영탁이 이런 애들. 그런 것처럼 판소리 소리꾼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창법,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애드리브가 표준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되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창법 같은 것들을 더듬이라 그럽니다. 심지어 더듬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김철수의 더듬, 문정호의 더듬 이렇게. 외워두세요. 판소리의 구성 요소 5가지. 창, 안일이, 발림, 추임새, 더듬. 외워야 돼. 외울 건 외워야 돼. 내가 말이 되게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판소리는 이렇게 써둡시다. 종합 예술 양식이에요. 이야기와 노래와 공연이 있는 종합예술 양식이에요. 무대 공연을 하는. 엄청난 인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작품에는 뭐가 있다? 춘향이, 심청이, 흥부놀부, 토끼자랑. 우리는 여러분들 음악은 어떤 노래 좋아해요? 어떤 노래 좋아해요? 발라드는 멜로디지. 그치? 힙합은 어떻게 된 거야? 흥이지. 그치? 힙합의 멜로디도 있긴 있지만 중요치 않잖아. 물론 중요합니다. 락은 록음악입니다. 록이 외래 표기인데 록음악은 뭐야? 스피릿이죠. 이렇게 음악마다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다른데 우리는 소리의 장단, 길고 짧게 맺고 끊는다 그래요. 우리의 소리는 그냥 길고 짧게 맺고 끊는다 그래서 장단이라고도 하고 가락이다 그래서 알아둡시다. 진양조 이 순서대로 알아둬야 돼.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중몰이, 휴몰이라고 해서 가장 느린 장단. 가장 느린 장단을 진양조 장단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빠른 장단을 이제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중몰이, 휴몰이로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빠른 장단이에요.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한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짐이 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양조 장단의 창, 소리를 하는 부분은 보통 굉장히 슬플 때 보통 진양조 장단이 이어져요. 이건 공연을 직접 해봐야 되겠지만 진양조 장단. 어쩔 때 진양조 장단이 이어져? 대표적인 게 이제 시에 천하의 병신 우리 그 판소리 문학에서 둘을 꼽자면 하나가 심봉사예요. 이름은 심학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부예요. 흥부. 흥부전은 전체적으로 슬픈 부분이지만 밝은 톤으로 이어져 있지만은 이 비장미의 대명사는 심청가예요. 심청전. 심청전은 판소리 심청가를 판소리의 소설인 고전소설로 정착한 거죠. 만든 거죠. 그러니 심청가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보면 이제
그 신봉사가 이야기 앞뒤 내용 빼고서 왼 중으로부터 시주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저 절간에다가 공영미 300석을 바치고 거기다가 108배를 하면서 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 눈 낳는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공영미 300석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남집 아파트 한 채보다도 많은 돈인데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강남 아파트 한 채는 10억이 아니지. 강남 아파트 한 채가 한 20억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 돈이 공영미 300석이에요.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제 딸한테 암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공영미 300석이면 이 아비가 눈을 뜰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근데 때마침 고연소설은 우연성이 있으니까 보면은 멀리 가는 이제 뱃삭 선원들이 있고 인당수에다가 공영미 300석에 이제 애를 산다. 인신매매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공영미 300석에 여자아이를 사게 되고 순결한 여자아이를 사게 되고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바치게 되면은 공영미 300석 주게 되마. 이를 이제 서로 딜을 하게 되고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심청이가 지 아비 마지막 아침밥 해먹이고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진양조 장단이 쭉 이어져요. 아버지 청이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어져요. 혹시 이 영화 알아요? 서편제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요? 이청준 작가의 원래는 서편제라는 연작 소설이 있고 그 연작 소설 이야기에서 선악동 나그네라는 파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영화화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끼워 넣었지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여기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슬픈 부분을 낭독하면서 읽는 부분도 그 심청가 한 대목이 나오기도 해요. 가장 부분. 당연히 이 부분은 어디겠어?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이죠. 어디겠어?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가 자진몰이에서 휘몰이로 넘어가는 장단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겠죠? 자, 외울 거 외우세요. 외울 거 외우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출제돼요. 돌아가면서 출제를 해요. 춘향이, 심청이, 흥부놀보, 수군가, 적벽가 해가지고 뭐 판소리는 원래 12마당이었고요. 원래 12마당이었고 그 다음에 6마당으로 개작을 하고 5마당만 현재 남아서 전하는데 나머지도 뭐 구전으로 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판소리의 공식적인 5마당은 춘향이, 심청이, 흥부놀보, 수군가, 적벽가나 한번 언급했다. 외울 거 외워둬야 된다. 원래 판소리는 옛날에 조선 후기 때 12마당이 전하다가 너무 많아요. 판소리는 하나를 갖다가 완창하게 되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6마당으로 줄여요. 신재호 선생이. 그러다가 이제 변강세 타령은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좀 너무 내용이 음란해서 빼고 5개만 지금 현재는 이제 현존하는 작품으로 남습니다. 6마당으로. 시험에는 아무래도 얘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춘향전이에요. 춘향가, 춘향전. 하지만은 흥보가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이 셋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뭐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적벽가가 좀 출제 비율이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적벽가가 출제 비율이 좀 적은 건 사실이죠. 뭔 얘기를 해줄까? 앞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일 재미있는 건 예지. 춘향가, 춘향전. 정말 많은 이야기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아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언급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 춘향전에 대해서 관심 없을 테니까 아마 이제 있겠지만은 춘향전은 한 120여 종의 그런 이본이 존재해요. 굉장히 많은 본의 존재하는데 내용이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결말의 차이점도 있고 어떻게 차이점도 있고 자식을 몇 낳는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일관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춘향전의 일관된 부분은 두 가지죠. 이몽룡이의 약속. 이몽룡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를 내 본부인 삼아주마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약속을 지켜요. 그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되면은 내 본부인 못한다. 이런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아요. 항상 말하는 뭐야? 너는 내 본 부인이고 그날 너랑 나랑 첫날 밤을 겪은 이후로부터는 너는 내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해 가요. 물론 중간에 의심이 있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일관된 점은 뭐예요? 춘향이는
첫날 밤을 딱 겪고 난 그 이후부터 이몽룡이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본부인. 그러니까 이 춘향전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춘향이가 본부인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본부인이라는 것은 첩이 아니란 얘기야. 첩이 아니란 얘기지. 춘향이는 월매딸이잖아요. 월매딸이죠.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춘향이가 월매의 딸, 기생인 월매의 딸이지만 원래 아버지가 양반이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본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기생의 딸이라서 기생의 딸은 아시겠지만은 조선의 신분계층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었죠. 여성의 신분으로서는. 그러니까 달리 여지가 없는데 춘향이가 양반집에 들어가는 방법은 본부인 되는 것밖에 없어요. 부인 되는 것밖에 없지. 일관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이 춘향전에 계속 이어지고 뭐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에 흥보가가 출제됐는데 별로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흥부전의 이야기 속에서 뭐 외워야 될 것 이런 거 전혀 없이 지문만 잘 읽으면 되는 문제예요. 아주 요즘의 공무원 시험 스타일에 맞게 딱 출제가 됐으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그 파일로 올려준 거 걔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문법 수준이나 어문 규정 수준이나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여기 중에서 한자 문제나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 틀릴 것은 없어야 돼. 하지만은 20분 말고 시간을 40분으로 준다면 하나도 안 틀려야 돼. 이런 수준이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이었고 흥보가 문제도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한 거죠. 뭐 수군과 병강사타령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좀 못한 거 마저 몇 개 더 합시다. 그 237쪽에 판소리의 그런 주제 양면성, 언어 및 주제의 양면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237쪽입니다. 양면성. 양면성 얘는 뭐냐면은 기본 잘 들어 더해. 특히나 내가 판소리를 매우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는 서민들이 즐기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양반들도 같이 즐기는 것으로서 양반과 서민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사용이나 그 주제적인 측면이 모두 양면적, 여러 다층적인 언어 사용이나 주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줘요. 대표적으로서 춘향전은 표면적으로는 사랑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야?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있죠. 춘향이에. 이런 것들이 표면과 이면의 주제가 달리 있다. 언어 사용도 양반의 말투는 좀 양반스러운 말투, 한문의 말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말투가 있지만은 서민 민중의 말투는 이렇게 뭐 비속어를 쓴다거나 유행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또 하나 장면의 극대화.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에 이해합시다. 이 장면의 극대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다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야기는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아주 길게 뽑는 거예요. 소설 시간을 더디게 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나보고 아무래도 결혼하니까 이게 결혼하면은 장단점이 있어, 이게. 결혼하면은 주말에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돼. 물론 나는 운동하러 나가기도 하지만, 나보고 그 드라마 무빙 보재요. 재밌더만. 한 2개 봤는데, 이거 미쳤구나, 내가. 수험생들한테 드라마를 소개하다니. 소개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어벤져스는 왜 그러니? 마블은 좀 맛이 간 거 아니니? 원래 어벤져스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되지만, 타노스랑 걔네들이 도끼 들고 싸우는 부분은 천천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되어야지 재밌겠죠. 이런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간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재미있는 부분 어디? 흥부가 앉아가지고 박탈 때, 그치? 박탈 때. 여러분들 박탈형 부분 알아요? 이제 흥분의 가난한 집에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씹어가지고 크게 박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커다란 박 2개를 따 내려와요. 2개를. 박은 여러 개가 더 있지만 흥부는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보면은 흥부가 이제 그 아내랑 같이 박을 탑니다. 아내랑 같이 박을 썰다가 아내가 힘이 되니까 흥부는 자식이 열이 있잖아.
자식 새끼 중에서 큰아들부터 불러가지고 사고를 썰어요. 근데 이 자식 새끼들 10명이 전부 다 천하의 찐따들이라서 좀 쓰다 보면 아버지가 뭐가 어때요? 아버지 뭐가 어때? 힘들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쓸어요. 그래서 흥부가 어이구 이놈의 자식들아 막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흥부전에서 자식들 열은 아들뿐만이 아니지 이름이 없어요. 다들 그냥 평범한 바보들이니까. 그럴 때 박을 딱 덜 때 슬근슬근 톱질을 하면서 박 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장면이 천천히 이어지면서 재미있게 이어지죠. 장면의 극대화예요. 그러다가 장면의 박을 딱 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정도 설명하면은 됐고, 그 다음에 뭐 소리판의 구성, 한 장 넘어가서 238쪽에 기본 장단, 뭐 판소리의 용어, 이거는 빼두세요. 판소리 238쪽입니다. 판소리의 용어 중에서 더듬은 알면 좋겠는데 뭐 허두가나 일고수 이광대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개양상도 모르셔도 되고요. 걔는 알아둬야 되지. 239쪽에 여러 번 출제됐어요. 보면은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 발달해가지고 구토설화가 수궁과 별주부 나중에 토해간이 되는 것. 내가 이 얘기는 했었어. 앞에 설화 부분 할 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토의간은 토끼전의 현대화고 나중에 신소설. 연애각은 제비다리죠. 제비연자 제비다리. 그 다음에 강상년은 어떻게 된 거다? 강 위에 핀 연꽃이라고 해서 강상년, 심청전이고 그 다음에 옥중화. 옥중에 핀 꽃이라 그래서 얘는 춘향전이죠. 이렇게. 그 연관성. 이어져가는 연관성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뭐 판소리 됐지? 원몰이는 엇박자니까 넘어가도 되고. 최근에도 한 번씩 내기 때문에 봐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은 춘향가입니다. 한번 보자고 읽어봅시다. 요즘엔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가만히 보면은 얘는 안일이, 대화 또는 대사, 스토리, 연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소리, 창하는 부분, 노래하는 부분인데, 이게 안일이, 아니 그러면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되겠느냐 했더니 춘향이가 말했죠. 했더니 이몽룡이가 아따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이쪽이 전라도 남원이라서 전라도 사투리 써야 돼요.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장차 후 기약을 둘 수밖에 없구나. 이별이란 말씀이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별이야 하겠지만은 지금 이별이 아니지만 어쨌든 장차 후 기약 나중에 내가 약속을 해주마. 했더니 춘향이가 이별이란 말을 듣고는 꿩을 찰라는 매 몸 짜듯이 꿩을 찰라는 꿩을 잡아서 죽이려는 매 몸 짜듯이 봐봐. 매가 꿩을 잡으려고 몸을 움츠렸다가 날아오르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몸을 짜듯이 꾹 짜고 앉아서 도련님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은 하는 여기 부분은 연기 부분, 스토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하는 부분이죠. 허허 이것이 웬 말씀이요.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도련님. 음률이 좀 있지 않나요?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도련님 사음보잖아.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웬 말이요. 리듬감이 있죠. 힙합하지 랩하듯이 이별감이 리듬감이 있죠. 답답하니 말을 하고 춘향이가 기가 막혀 도련님 앞으로 뭉구적 들어가 초마자락 또 쫙쫙 찢고 도련님 앞에 내던지고 치마를 벅벅 찢는 거야 막. 남자 못 가게. 머리끄덩이도 와드득 뜯어서 싹싹 하면서 사랑했던 명경 거울이죠. 채경도 거울이에요. 한아름에 안 오다가 후다닥 와그르르 탕탕 바닥에다 부딪히고 도련님을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두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말도 못하고 기절을 한다. 이변 도련님이 이별하자고 하니까 도련님은 이별은 아니라고 했잖아. 이유는 뭐야? 내가 아버지 따라서 한양에 가야 하니 나중에 내가 너를 내 본부인 삼아주나라고 후기약을 했는데 춘향이는 그걸 이별로 받아들이니까 화가 난 것이죠. 성격이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이게 문제 하나 보자. 여러분들은 이걸 읽을 줄 알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춘향이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화가 난 것이고 이몽룡이는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잖아. 읽을 수 있겠어? 옛날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냈었어요. 여기다가 빈칸 딱 때린 다음에
진양조, 안일이 찾기 이런 거. 못 찾아요, 이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안일이, 진양조 넣어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은 여기는 연기하는 부분인지, 여기가 노래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알아? 실제로 이 부분을 만약에 판소리로 들으면은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른데 여러분들은 글자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지. 옛날에 이런 거 안 내. 지금 옛날에 이런 거 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진 않아요. 지금은 여기서 인물의 심리,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휘 정도 같이 낼 수 있겠죠. 명경이나 채경이나 거울경자 썼죠. 겨울이에요, 거울. 이런 걸 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막 암기 형태, 뭐 이런 걸 내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읽을 줄 알면 좋은 게 지금의 방향이긴 합니다. 내가 정말로 요즘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에 맞게 가르친다는 것으로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줄여주려 하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외울 건 외워야 돼. 판소리 6마당, 5마당, 판소리의 특징들 외울 건 외워야 돼. 알겠어? 요즘에 읽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 다 외우지 않고 그냥 읽으면 되겠는데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문제, 두 문제 맞아줘야지만 고득점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웬만하면 너네들한테 막 무조건 다 외워 막 이러진 않잖아. 조심해. 그렇다. 봐봐. 춘향이가 성격이 정말로 더러워요. 정말로 더러워요. 뭐 사람의 외모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18세 젊은 여자지만은 외모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성격 되게 세죠. 엄청 세요.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성격이 급변하는 아주 돌변하는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예요. 내가 얘기했나? 춘향전에서 일단 펴보세요. 아직 전통가 안 끝났어요. 춘향전에서 그 마지막에 이몽룡이의 이야기. 사람들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 이몽룡이는 춘향이한테 내가 너 본부인 삼아주겠다. 너는 내 본부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여지를 두지 않아요. 너 그렇게 행동하거나 너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너랑 결혼 안 한다. 이런 식의 의지를 두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일관되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속이기를 자주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골 하고 와서 춘향이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오다가 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먼저 거기 그 장모 집에 가요. 춘향이네 집에 가가지고 장모가 될 사람 월매를 만나가지고 어이 장모 나 춘향이 만나러 왔을 때 장모가 어이구 이 새끼 거짓골을 하고 왔네 해가지고 그 이몽룡한테 한탄을 하고서 같이 그 저녁에 이제 춘향이 갇혀있는 그 사또 관아에 감옥을 같이 가요. 관가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관가에 가가지고 거기 짓고 있는 포졸한테 이제 떡 주면서 나 좀 춘향이 좀 만나러 왔네 해가지고 춘향이를 만나러 가요. 그럴 때 이제 춘향이가 대놓고 묻진 않지만 이몽룡이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래저래 저래 해가지고 거짓골에서 왔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몽룡이 어사 합격했다는 거 말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저기서 두드러 쳐져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칼 차고 있는 칼 이겁니다. 칼 이거예요, 이거.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칼 차고 있는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이제 관아에서 얘가 이제 그거지. 딱 이제 여기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또가 이제 보면 이몽룡이가 이제 보면 여기 어사 됐잖아. 그래서 본관 파직하고 변사또 이 새끼 파직하고 무죄자 죄 없는 자는 다 방송 보내주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에 그 예쁜 처자인 춘향이가 있다는데 나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 해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춘향이를 여기다가 데려다 와요. 몸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사람들 무수히 서 있어요. 온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민속촌에 관가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담은 기본적으로 보여요, 이게. 소리가 다 들리고. 근단 말이야. 무수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춘향이 어떻게든 하지. 이야기 픽션은. 그때 이몽룡이가 뭐라 그래? 두 번째 픽션을 하죠. 부채로 얼굴을 딱 가린 다음에 너 내 수청도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는 거 알죠? 하죠. 그럴 때 춘향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는 여기에 오는 그 관리마다 명관이로세 어찌 또 수청을 들라 하오. 나는 이미 몸이 부인된 몸이니 수청 들라 할 수 없으니 죽여주오! 라고 하죠.
그럴 때 이몽룡이가 부채를 싹 걷으면서 뭐가 된 거야? 내가 네 남편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좋아하면서 그냥 월매가 뛰어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그냥 방자 뛰어나와서 춤을 추고 다 한마디로 어디서 춤을 추면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결말이에요. 물론 결말에서는 이제 원래 말로 하고 글로 텍스트로 하는 거니까 결말에서는 춘향이가 이제 이몽룡이랑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결말을 팼지만 여기서는 보통 연기에서는 궁따닥 끝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몽룡이 픽션을 할까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증받는 거예요. 공증.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남원 부사의 아들이면 최고 금수저죠. 그 마을에서는. 이만한 금수저가 어디 있어. 근데 일개 기생의 딸과 혼인한다고? 이것만한 망신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일개 기생의 딸을 첩으로 들여서 내가 그냥 즐긴다면은 그걸 뭐라고 할 건 없지만 미안해요 여학생들한테.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일개 기생의 딸을 부인으로 들인다고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갯거리를 알겠어. 그런데도 전동 소리 아니지? 공사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이가 마을 사람들 모두 불러놓고서 얘가 내 부인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거죠. 이몽룡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부채로 얼굴 가리고 속였다고 해가지고 이몽룡이를 비난하지 이몽룡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 뭐가 된 거야? 이미 그 전날에 감옥에 와가지고 춘향이를 만났잖아.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지. 하여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239쪽에 전통극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으로 넘어갈게요. 전통극. 여기다 화면은 여기로 펼치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238쪽 239쪽이죠. 미안해요. 전통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여기 뭐 같이 적어둡시다. 공연단, 예술단이 생겨요. 엔터테인먼트사를 만들고 공연단 또는 예술단이 생겨요. 얘네들이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공연하고 다닙니다. 보면은 뭐 장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행사단체를 갖다가 돌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다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혹시 여러분들 옛날 영화라 그래도 천만 영화인데 기억 못하네? 옛날 영화인데 그거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이거 하고 다니는 애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얘네들이 누구냐면 남사당 패거리, 남사당 놀이라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다녀요. 보면은 초청받기도 하고 직접 가서 하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은 뭐 제주 넘고 아니면 또 뭐 사물놀이 하고 또는 탈춤도 하고 이 중에서 탈춤 이야기 할 겁니다. 또는 인형극도 하고 또는 접시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그런 공연들을 펼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 중에 하나가 탈춤이고요. 이 남사당 패들이 전국 팔도에 다양한 패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명으로 탈춤이 다양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안동은 하회탈춤. 지역명이 붙어요. 그 다음에 시험엔 얘가 잘 나오죠? 봉산탈춤.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탈춤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공연 양식들을 벌여요. 남사당패는 걔네들을 일컫는 말이고 남사들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남사당패죠. 또 가면극, 탈춤, 탈극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139쪽입니다. 뭐 농촌 탈춤, 도시 탈춤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 240쪽에
보면은 탈춤, 가면극이 있고 뭐 인형극. 그 다음에 뭐 그림자극, 무극은 필요 없고요. 인형극 정도까지만. 인형극은 하나만. 거기 있지? 인형극은 하나만. 그 꼭두각신으로. 잘 안 내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낼 수 있는 것들은 얘고, 제주넘기나 사물놀이나 접시 돌리기 이런 것들은 언어 예술이 아니잖아요. 공연 예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하지만 인형극은 그래도 대화가 있으니까, 대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극이다. 민요는 노래에서 했고, 음악 파트에서 했었고. 그러면은 고전문학 다 했습니다. 뭐 할 만한 건 다 했고요. 문제 푸시면 되고요. 252쪽에 이제 현대문학으로 가야죠. 됐죠? 됐죠? 남사당패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남사당패라고. 혹시 여러분들 전통공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상모 같은 거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상모 돌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패들이 모여다녀요. 거대한 패들이 모여다니면서 막 덤블링 하는 그런 그 비보이처럼 제주 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모 돌리면서 제주 넘기도 하고, 접시 돌리기도 하고, 가면극도 하고, 그 다음에 인형극도 하고,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다니는데, 걔네들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모여다녀요. 남성들이 중심이 아니라 남자들만으로 모여다녀요. 옛날에는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공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남사당패라고 했고, 얘네들이 주로 다루는 탈춤이나 이 스토리가 있는 것은, 탈춤이나 인형극은 스토리가 있잖아. 뭐 접시 돌리기나 사물놀이에 무슨 스토리가 있겠니? 스토리가 있는 여기 애들은 지배층에 대한 비판 정신이 강했어요. 막 보면은 막 양반들을 조롱하고, 기득권층을 조롱하고, 막 바보, 천시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고, 막 보는 사람 입장에서 깔깔거리고 막 웃잖아. 원래 보면 여러분들 개그들도 몸 개그가 재밌어요. 몸 개그, 바보 개그가 재밌잖아. 그런 것처럼 막 바보들, 뭐 양반들을 바보로 만들고 찐따로 만들고 천시해서 만드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조선 후기 때 극심하다 보니까는 양반들이 싫어했어요. 지들이 보는 거는 재미있대, 듣기는 싫어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막 보면은 사또가 남사당패들이 공연이 시작한다면은 재미는 있어 하되 포졸들을 풀어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아?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모두 해도 상관없을 건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지. 옛날에 90년대, 80년대 이루어질 때 풍자개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풍자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정치인들 지도 좋아했지만은 정치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폐간 내리고 막 폐지하고 막 그랬었어. 옛날에. 진짜 웃긴 일이지.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러냐? 유튜브 같은 데다가 정권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유튜브 채널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 지금은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배층을 비판하는 것이 누구나 다 즐거운 일이지만 그들은 불편한 거지.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전문학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현대문학 들어갈 거예요. 조금 개관 설명하고 쉬었다가 계속 이야기하자고요. 오늘 시간 많이 내야 되는데. 개관 설명해 줄게요. 개관. 시대 구분해야 되죠? 자. 대단한 거 아니니까 편하게 갑시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시대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알려줄게요. 시대 구분은 중요해요. 우리 보면은 고전문학 시대 구분은 어떻게 했어요? 교과서대로 한 거예요. 그냥 고대문학, 신라문학, 고려문학, 조선은 기니까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눴죠? 그쵸? 자, 이렇게 갑시다. 어디 있어? 흰문표. 갑오개혁 있죠?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고전 현대문학으로 가면 돼요. 물론 이제 현대문학은 좀 낀 게 있어요. 현대문학은 좀 껴가지고 이때 개화기 문학. 그치? 개화기 문학이 약간 좀 꼈습니다. 개화기 문학은 고전과 현대의 중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개화기 양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20, 1930, 1940 이렇게 10년으로 끊어가면 됩니다. 10년 단위로. 교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1980년대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1960년대까지 할 거예요.
1960년대까지만 이야기하면은 모든 건 다 얘기가 끝납니다. 뭐 1925년의 문학 막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10년 단위로 끊어가면서 1910년대, 20년대 이런 문학의 흐름이 있었다, 30년대 이런 음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화기 시기는 좀 따로 봅시다. 개화기 시기 노래는 이런 거예요. 개화가사, 사음보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사 알죠? 조선시대 때 시가문학의 양식, 송강정철의 가사문학,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나 물어보자. 일주일 지났잖아.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뭐 봤어? 관심이나 가졌어? 응? 유튜브. 내가 무료 강의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니라 다른 학원 홈페이지거든요. 로그인만 하면은 볼 수 있는데 다른 학원을 갖다가 홍보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은 이 교재 들고서 문학배트 교재 들고서 그냥 유튜브에다 검색만 하면 우수수야 우수수.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 해석만 보면 되니까. 봐야 돼. 진짜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가사 문학이 조선 후기 지나서 개화기까지 이어져요. 그 사음보 연속으로. 개화가사라 그래요. 개화가사. 아무래도 가사라는 것은 길잖아. 그러니까는 내용을 담기가 쉽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설적인 내용을 담고자 개화가사가 이어지고 대표적인 노래가 이중원의 동심가, 그 다음에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 사음보예요. 창가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개화기식에 나타난 노래거든요. 주로 삼음보의 전통적인 운율을 파기한 그런 노래로서 최남선의 경부철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창가. 뭐 창을 부르는 노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형식의 노래가 개화기 때 나타나요. 개화기 시기에. 참고로 다 명맥은 끊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가. 창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일본식 그 군가, 일본식 개화기 때 노래를 변형한 거라서 별로 좋은 노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화기 시기에 나타난 노래 양식이기 때문에 뭐라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채신 중요해요. 신채신은 개화 사상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노래로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노래가 최초의 신채시로서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는 sun이 아니라 바다예요. 바다 해자. 바다 해자예요. 바다 해자. 바다에서 소년에게로 이런 말이죠. 다 개화사상을 담은 노래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화사상 여기다 쓸게요. 개화사상이라는 것은 뭐 신문물을 예찬하고 새로운 문화, 뭐 거기 신분제 타파 이런 것들, 신문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찬하는 노래들이 보면 개화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야 여러분들 이중원의 애곡하는 노래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예를 펴놓고서 여러분들 그거 봅시다. 252쪽에 하여튼 이래가지고 내가 기출풀이할 때는 얘 글자 깨지지 않도록 캡처 화면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252쪽에 이중원의 동심가 있죠. 쉬는 시간 잠깐 지난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이중원의 동심가 있죠? 얘를 좀 봐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네.